화려한 날들 35회 예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숲속에서 의식 잃고 쓰러져 있던 우진을 끝내 찾아낸 사람은 은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하고 맨손으로 호흡을 확인하고 체온을 지켜주며 초보자 티나는 응급조치를 반복하는 은호.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침착함이었지만 그때 은호에게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다. 우진아, 제발 버텨. 나중에 뭐라 해도 좋으니까 일단 살아만 있어. 결국 우진은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다. 은호는 곧바로 담당 의사와 코디네이터에게 자신이 공여자 후보인 사실을 밝히고 그동안의 검사 기록과 이식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면 얼이 빠져 있을 법도 한데 그 어느 때보다도 눈빛이 단단하다. 친엄마 때문도 쌍둥이 오빠라는 이유 때문도 아니다. 그냥 내 친구 우진이니까 내가 해주고 싶어요. 은호는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못 박는다. 하지만 병원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의 미소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성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간다. 드디어 애가간 이식대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됐다는 안도와 환희가 뒤섞인 표정. 그 얼굴에는 죄책감도 모성도 후회도 없다. 살려야 할 대상이 아들이라기보다 앞으로도 자신이 붙잡고 있어야 할 힘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우진의 몸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 이식 예정일은 잠시 뒤로 밀린다. 그 사이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관리하기 시작한다. 식단, 운동, 수면, 컨디션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며 공여자라는 이름에 맞게 몸을 만들어가는 은호. 그 사실을 나중에 들은 지혁은 은호를 붙잡고 애원하듯 말한다. 은호야, 차라리 내가 검사 받을게. 너는 안 그래도 약하잖아. 수술하면 안 돼. 진짜 안 돼. 하지만 이미 결심을 끝낸 은호의 눈은 흔들리지 않는다. 선배,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친엄마 때문도 아니고 친오빠 때문도 아니고 그냥 내 친구 우진이니까. 우진이라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혁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 자리에서 멈춰선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은호만의 선택. 그 무게가 이번 회차의 절정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 한편 성희는 그날 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을 맞이한 사람처럼 상냥한 목소리와 애교 섞인 말투로 진석에게 다가간다. 여보, 오늘따라 정말 기분이 좋네. 진석이 묻는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숨길 수 없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성희는 대답을 얼버무린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앞에서는 그저 편안한 사모님의 얼굴만 다시 썼을 뿐.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이제 곧 우진간 이식이 확정된다는 승자의 여유가 도사리고 있다. 한편 지혁에게서 상황을 전해 들은 성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다. 버린 딸한테서 간을 받아 데리고 간 아들을 살리려는 생모. 그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악몽 같다. 성재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점점 굳어져 간다. 그 여자 도대체 어떤 괴물 같은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이 집안 끝까지 파헤쳐서 진짜 정체를 까발려야겠어. 우진의 회복이 더딘 탓에 이 시기는 다시 한번 연기된다. 짧지만 숨막히는 공백. 그 시간 동안 은호는 하루하루 우진을 떠올리며 더 철저하게 몸을 관리한다. 그리고 결국 양엄마 순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다. 순미의 얼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너져 내린다. 결국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된 거네. 딸이 자기 몸을 내줘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속이 뒤집어지도록 분하고 억울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 선택만이
은호의 마음에 남아있는 빚을 갚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순미의 가슴을 찢어놓는다.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은호는 일부러 더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괜찮아, 엄마. 우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게 나한텐 오히려 다행이야. 신기하지 않아? 우진이랑 이상하게 잘 통했어. 쌍둥이라서 원래 그런 건가 봐. 웃고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다. 수술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속으로 삼키는 걱정은 커져만 간다.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벼워지는 사람도 있다. 바로 성이다. 날이 갈수록 한층 더 여유로워지는 표정. 뭔가에 쫓기던 과거의 그림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는 이들은 알고 있다. 이 여자의 웃음이 곧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손에 의해서일지. 이제 모두가 그 결말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한편 성희는 딸 영나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작업실을 정리하겠다는 말, 자신 몰래 새로운 작업 공간을 구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순간 성희의 머릿속엔 분노보다 먼저 계산이 떠오른다. 저 애를 어떻게 잠재워야 할까? 결국 성희가 꺼내든 카드는 아빠였다. 이 기사도 자르고 새로 구한 방도 정리해. 아빠 들어오기 전에 다 처리해. 영나를 코너로 몰아넣으려는 익숙한 협박. 하지만 이번엔 영나도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다. 퇴근하는 진석에게 영나는 태연하게 다가간다. 아빠, 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영나 손에 들린 봉투 안에 자신의 비밀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성희의 등줄기를 찬물처럼 타고 내린다. 하지만 진석이 봉투를 열어보고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영나가 첫 웹툰 수입으로 산 따뜻한 선물이었다. 우리 딸, 이런 깜짝 선물도 하네. 고맙다, 영나야. 딸의 선물에 미소 짓는 진석.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성희는 안도의 숨을 내쉰다. 다행이다. 애써 감탄하는 표정까지 지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굴어보지만 사실 진짜 내용은 봉투 조금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수술실 층에서 간 이식을 준비 중인 우진의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 적힌 영나의 손편지. 아빠, 우진 오빠가 한국에서 간 이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는 아빠가 걱정할까봐 말 안 하고 계시지만 아빠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겉으로는 엄마 대신 아빠에게 알린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엄마의 비밀을 터뜨려 자신에게 쏟아지는 압박을 분산시키려는 영나의 전략이다. 영나의 예상치 못한 한 방은 며칠 뒤 성희의 심장을 또 한 번 덜컥 내려앉게 만든다. 영나가 전한 사진과 편지를 본 뒤 진석은 한동안 말없이 서류만 바라본다. 아내가 왜 이런 큰일을 나한테 숨겼지? 잠시 흔들리지만 결국 진석은 이렇게 결론 내린다. 그 사람이라면 내 걱정 안 시키려고 혼자 마음 졸이며 감당했겠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가 이번에도 성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진석은 직접 병원에 연락해 우진의 상태, 수술 일정, 공여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도 다행이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 결심한다. 수술 당일 혼자서 마음 졸이고 있을 영희 곁에 있어줘야겠다. 아내 혼자 두면 안 되지. 내가 같이 가야지. 진석은 자신이 모든 걸 배려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 생각은 곧 거대한 폭풍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첫걸음일 뿐이라는 걸 아직 알지 못한다. 수술 당일 아침, 은호는 우진의 옆에 앉아 그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간신히 의식을 찾은 우진은 여전히 수술을 망설인다. 은호야, 나 수술 못하겠어. 미안해.
결연한 거절이지만 이번엔 은호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우진아, 우리 같이 살자.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계속 친구해줘. 내가 만약 일찍 알았으면 나보다 먼저 검사받았을 거잖아.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무조건 살아줘. 우진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만 붉어진다. 죄책감과 고마움이 뒤섞여 눈물이 맺힌다. 은호는 그런 우진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속삭인다. 버텨줘서 고마워. 오늘 수술 잘 끝내고 우리 둘 다 씩씩하게 다시 보자.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성희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어 보인다.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면 자신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인생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순간 긴장으로 몸이 굳어 있는 사람은 환자인 우진이 아니라 성희 쪽이다. 마음 약해지지 마. 흔들리지 마.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성희. 하지만 그 짧은 안도감도 오래가지 못한다. 수술실 앞 그곳에 진석이 서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성희의 발걸음이 그대로 얼어붙는다. 저 사람이 여기 왜? 설마 박영나. 진짜 말을 한 거야?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할까? 도망쳐야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뒤엉키며 공포가 가슴을 조여온다. 우진 역시 성희의 변화를 눈치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나 성희는 답하지 못한다. 그때 진석이 한 걸음씩 다가온다. 수술실 앞까지 걸어오는 그 거리조차 성희에겐 마치 단두대 위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느껴진다. 진석의 첫 마디는 의외였다.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예상 밖의 따뜻한 말. 진작에 알았으면 나도 같이 마음 졸였을 텐데. 우진아, 수술 잘 받고 오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실 안으로 들어간다. 남겨진 성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묻는다. 당신 이걸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진석은 오히려 담담하다. 왜 이런 큰일을 나한테 숨겼어?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수술 끝나면 내가 더 챙길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은 성희에게 잠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준다. 긴장이 살짝 풀리며 안도감이 밀려온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더 큰 분노와 불안이 고이기 시작한다. 이 사실을 진석에게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박영나,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성희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는다. 이미 우진의 수술은 시작됐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다. 자신의 비밀을 건드린 딸, 영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진의 간 이식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나고 두 사람 모두 회복실로 옮겨진다. 문이 열리자마자 순미와 강호는 거의 뛰다시피 들어온다. 마취가 덜 풀려 축 늘어진 은호의 모습을 본 순미는 잠시 서 있다가 뒤늦은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을 훔친다. 우리 은호 얼마나 무서웠을까. 조용히 딸의 손등을 감싸쥐고 흐느끼는 순미. 한편 잠든 우진을 내려다보며 성희는 속삭인다. 내가 너한테 준 두 번째 기회야, 한우진. 이제 내가 갚을 차례지. 사람의 목숨을 선물이라 부르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 감춰져 있던 성희의 냉혹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러나 정작 성희는 아직 모르고 있다. 이 수술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곧 그녀의 모든 비밀이 하나씩 벗겨지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도 진석은 우진 걱정뿐이다. 애가 타지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회복되면 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 이제 우리 같이 있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재의 머릿속에 전기가 흐르듯 스친다. 아들 간 이식. 새어머니의 아들이 간 이식을 받았다. 그러면 설마 은호의 친엄마가 새어머니? 그동안 느꼈던 온갖 불편한 기운, 이상한 시선, 설명할 수 없었던 불안들. 그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등골이 서늘해진다. 이걸 은호에게 말해야 하나? 도대체 뭘 얼마나 숨기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새어머니의 진짜 얼굴은 뭐지? 그날 밤 성재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다. 눈을 감으면 새어머니의 부드러운 웃음 뒤에 어렴풋이 보이는 검은 그림자가 자꾸만 떠올라. 식은땀이 흐른다. 비록 은호 문제로 추빈과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그에 비하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버지 진석이 받게 될 충격과 실망을 생각하면 성재의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 하지만 10년 넘게 옆을 지켜본 은호를 생각하면 언젠가는 누군가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안다. 성재는 조용히 결심한다. 이제 나도 눈 감고만 있지는 않겠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예고. 다음 회 결국 고성이의 화려한 날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